What could happen with Kharg Island? We'll see. 자, 앞서 저희가 짚어본 대로요. 이제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내일 아침까지 이란이 48시간 내에 전면 개방하지 않으면 초토화 시켜버리겠다. 이게 시간으로 지금 계산을 해보면 이제 한 17시간, 16시간 정도 남은 거죠. 이 초토화 시키겠다라는 발전 시설들과 향후의 타깃, 그 한가운데 지금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는 곳은요. 바로 하르그 섬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콕 집었거든요. We can take out the island if anytime we want. I call it the little oil island that sits there, so totally unprotected. 자, 저 섬이 하르그 섬 얘기를 하는 건데 저렇게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아니 뭐 재무장관 측근들까지 일일이 다 하르그 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중요한 지점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석유가 나오는 곳은 아닌데요. 네. 이란에서 내부에서 내륙 지역에서 석유가 나오면 그걸 배에다 실어서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수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배에다 싣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장점이 있다면 뭐냐면 근처가 생각보다 바다가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탱커 중에 가장 큰 게 한 30만 톤 정도 탱커가 있거든요. 30만 배럴 들어가는 거. 네네. 그럼 그거 탱커가 들어올 수 있고 접안을 해서 여기서 실어서 사실은 이란의 석유 수출의 한 90%가 여기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심도 굉장히 깊고 네. 거점이다. 이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지금 하르그 섬을 두고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으면 실제로 군 움직임도 있겠어요? 그렇지. 군이 병력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작전 지침 차원에서도 검토되는 게 있어요. 보면 병력 차원에서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30일 해병 원정대가 지금 도착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만으로 안 될 거니까 증원 전력으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10일 해병 원정대가 지금 투입되고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증원 전력까지 한다는 것은 이 작전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작전을 했을 때 어떠한 것에 주안을 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군인, 민병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이제 전사장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포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민간인도 있잖아요. 민간인 과연 어떻게 대피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상당 부분 고도화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상당 부분 고도화되고 있다. 이제 수천 명이 지금 중동으로 향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아니 김동일 박사, 이렇게 자꾸 뭐 측근들의 재무장관까지 하르그 섬 얘기하면 아니 이란도 지금 하르그 섬 방어하지 않겠어요? 예, 상당히 이제 방어할 것 같은데 그 현재까지는 이제 제공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병력이 이동하는 정황은 이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섬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군사 기지화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타격 목표들은 상당 부분 이제 제거가 됐습니다. 군사시설 제거가 됐지만 지하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을 거고요. 지하 군사 시설들이 그 안에는 이제 이란의 최정예 부대들이 아마도 대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상륙 작전을 할 경우에는 아마도 이란도 뭐 결사항전의 자세로 임할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상당 부분 많은 미군 사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호르무즈 말고 하르그 섬 안에도 내부에 군사 시설이 있습니까? 지하에? 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아마도 기뢰라든가 여러 뭐 드론이라든가 탄도미사일 같은 걸 비축해 넣을 가능성이 있고요. 뭐 하르그 섬뿐만 아니라 뭐 아부무사 섬이라든가 툰부섬 같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통과할 때 있는 여러 섬들도 현재 상당 부분 요새화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들어가더라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시청자분들도 하르그 섬이 대체 어떤 섬이냐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하르그 섬이요 저렇게 지도에 보면 아주 작게 보이죠. 실제로 전문가에 따르면요 울릉도 면적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또 작은 섬이라고 하는데 이 허준영 교수님 설명대로 경제적 파워만큼은 거의 이란의 심장으로 불릴 정도라는 겁니다. 김동일 박사. 일단 중동 전문가시니까 아니 혹시 가보셨어요 하르그 섬?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예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진주라든가 농산물 이제 워낙에 이제 페르시아만의 요충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상업의 거점지로서 이제 유명했던 곳인데 이것이 이제 석유의 시대가 들어오면서 역할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수심이 깊기 때문에 이제 대형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게 됐고요. 1950년대부터 이제 팔라비 왕정 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이곳을
이거를 이제 석유 수출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착수가 됐고 60년대가 되면은 이란의 석유가 이쪽으로 모여서 대표적인 세계적인 석유 터미널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이란 경제의 심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심장이다. 석유의 터미널이다. 네. 그런데 석유의 터미널이 됐기 때문에 경제의 심장이라는 건데 어느 정도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란이 결국은 미국의 제재나 이런 것들을 뚫고 뭐 네. 다른 나라로 석유를 팔고 있잖아요. 그거 파는 거가 사실은 이란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란 경제 수출의 한 40% 정도가 이 하르그 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란 경제의 40%. 그러면 사실은 저 섬을 미국이 건드린다, 군사작전이 들어간다는 건 사실 저 섬을 건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 이란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숨통을 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다음 스텝이 뭐가 될까요? 이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경제적 숨통을 끊으려고 여기까지 들어와? 이건 레드라인입니다. 그러면 이란은 주변국들을 포함해서 네. 미국의 기지라든가 여러 군데들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하르그 섬의 문제가 아니고 중동의 또 다른 확전 가능성이 있어 그런 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하르그 섬에서 저게 사실상 터미널 역할을 하고 유류의 저장, 처리, 선적까지 다 저기서 이루어지는데 저렇게 배가 쭉 나가서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게 되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보다 어떻게 보면 하르그 섬을 막게 되면 더 치명타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막히면 사실 예. 선적을 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 사실 이란이 원유 수출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급감을 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이란은 전쟁에 지금 전비 조달 같은 것도 예. 막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선적조차 불가능해진다. 아니 그런데 사실 미국이 앞서서 이미 하르그 섬을 한번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군사 시설만 공격을 했는데 그럼 이때는 어디 공격한 거예요? 그렇죠. 지난 3월 13일 중부사령부는 하르그 섬 군사 표적에 대해서 타격을 감행했고 완전히 이제 파괴시켰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거기 보면 하르그 섬의 북쪽에 방공망 레이더 같은 시설이 있거든요. 거길 집중 타격을 한 것이죠. 그거는 미군이 처음부터 이 전쟁이 군사 전쟁이 아니라 에너지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핀포인트식으로 타격을 했고 그게 대표적인 방공 차원에서의 시설이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공 시설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픽을 보면은 방공 레이더 기지, 군사 사용 구역. 근데 이런 데들을 지금 공격을 했던 건데 그러면 일단 물론 모든 시설들은 다 크리티컬하고 모든 시설들은 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타격이 되지만 군사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란의 반발이 그렇게 거세진 않았던 것 같은. 그렇죠. 군사적 표적은 저기뿐만 아니라 수없이 엄청나게 타격을 했죠. 예. 그거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르그 섬은 이란이 보기에는 그 전략적 그 시설이죠. 전략 시설에 대해서 타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단순하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질적 측면에서 전략 타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불편한 심리는 굉장히 컸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 예. 무차별 제한, 그러니까 제한전을 넘어서는 무제한 무차별전을 좀 가속화하는 그런 단초도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유 시설 같은 경우 의도적으로 남겨둔 건가요? 그렇죠. 군사 표적과 산업 시설, 특히 이제 원유 시설을 분리하는 전략을 가동시킨 것이죠. 왜냐하면 상호간에 그렇게 어쨌거나 이란의 원유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있기 때문에 원유는 원유대로 돌아가고 군사 전장에서의 싸움은 싸움대로 하는 게 그 투축을 같이 이동시키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는데. 네. 지금 이란이 그렇게 또 반응을 하지 않고 있죠. 사실 에너지, 그다음 민간 상업 허브까지 타격을 함으로써 확전과 소모전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 말려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유 시설 타격, 그다음에 뭐 호르무즈 섬에 대해서 그 48시간 이내에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 타격한다는 것도 지금 그러한 기조 속에서 점점 함정으로 빨려드는 그런 전황이 있습니다. 쉽게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하르그 섬에는 군사 시설과 원유 시설이 있는데 일단 군사 시설을 미국이 경고 차원에서 먼저 공격은 했습니다만 이 원유 시설만큼은 레드라인으로 남겨두었다. 이거는 일단은 레드라인 상태라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역대 그 미국 대통령들이 예. 이란이랑 좀 충돌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이 섬 하르그 섬만큼은 공격하지 않았다 그래요. 하르그 섬을 공격할 뻔한 적들은 몇 번 있었습니다. 뻔한 적, 대표적으로 이제 1979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카터 행정부였는데 그때 이란에서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르그 섬을 점령해야 되는 거 아니냐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가 제2차 오일 쇼크 와중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인질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안전이 불안하니까 공격하지 못한 점도 있겠고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여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담 후세인이라는 이라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나게 이 하르그 섬을 이제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뭐 이란이 물러서지 않은 점도 있지만 국제사회가 뭔가 억지력을 발휘했습니다. 여기는 공격하면 안 된다. 그런 점도 있었고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도 예. 사마귀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란 해군과 교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란 해군을 완전히 괴멸시키면서도 여기 하르고 섬만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공격할 경우에는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 엄청난 타격이 되겠고요. 그럴 경우에는 물가라든가 유가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역대 이제 미국 대통령들도 이제 불문율과 같은 것이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군사 시설이라도 일단은 공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드라인은 뭐 반발짝 넘어섰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설명해 주신 거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 미국 대통령들도 이 레드라인을 건드리지 않았던 거는 이게 뭐 미국 경제, 나아가서 세계 경제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글로벌 IB들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정리 한번 해드리면요. 네. 올해 4월 말까지 호르무즈가 막히면 글로벌 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한 150달러 배럴당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들어오기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8달러였고요. 그래요? 그리고 전쟁 예. 시작하기 전에가 7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거의 전쟁 전보다 100% 넘게 유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건데요. IMF의 추산에 따르니까 글로벌 유가가 한 10% 오를 때마다 글로벌 GDP가 한 0.15 빠진답니다. 그러니까 한 100% 오른다는 건 1.5가 빠진다는 건요. 그렇죠. 예. 올해 지금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대 초반인데요. 한마디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요? 미국 얘기를 드리면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걸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네. 지금 갤런당 미국 내에서 유가가 거의 4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스탠포드 연구인데요. 3.5달러 갤런당 넘으면 모든 언론에서 난리를 친답니다. 유가를 가지고. 예. 그럼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표도 분명히 떨어지는 일일 겁니다. 올해 중간 선거가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를 건드리고 미국 정치를 건드리고 전 세계 경제를 건드릴 겁니다. 전 세계 경제까지. 그래서 이 하르그 섬을 그럼 실제 트럼프가 점령까지 나설지, 이 전 세계 이목이 그래서 집중되는 건데, 아니 허 교수님, 알고 보니까 트럼프 머릿속에 이 하르그 섬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988년으로 돌아가야 예. 되는데요. 이때 영국의 가디언지랑 트럼프 당시 이제 사업가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함정에, 그러니까 미군의 함정에 총 한 발이라도 이란에서 발사를 하면 하르그 섬을 아예 날려버리겠다, 차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요 배경은 아까 우리 김덕일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당시에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라크 편을 약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랑 미국 사이에 전선이 좀 형성됐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는 정치인이 아니었음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을 약간 깠어요. 어떻게 깠냐 하면 너무 유약하다. 그러면서 나라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최근 화법 아시잖아요. 네네. 나라면 미국에다가 함정에다가 총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난 그냥 하르그 섬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사업가지만 대통령을 견제하는 약간 정치적인 발언으로 하르그 섬 얘기를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미 그때부터 하르그 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트럼프 머릿속에는 있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저게 88년도 얘기지만 반 교수님, 레드라인을 반발짝 넘어섰어요 벌써. 이제 군사시설을 공격했고, 아니 그러면 이제 원유시설 남겨두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어디 있습니까, 하르그 섬이? 하르그 섬 남쪽에 이제 주로 있죠. 남쪽에 저장 탱크가 일단 수십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두가 있죠. 부두가 이제 유조선, 초대형 유조선이 이제 계류할 수 있는 유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도 있고, 주거지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들이 쓰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활주로가 있고 해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남겨둔 원유 시설의 핵심 인프라라고 봐야겠고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공격을 한다고 하면 이걸 한 번에 다 무력화시키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더 먼저 점령하거나 무력화시킬지, 이것도 이제 우선순위, 표적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고려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반 교수님, 그러면 아까 그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유전 원유 시설들이, 원유 저장 탱크 단지가 저렇게 크게 지금 밑에 그렇죠. 보면은 남부 쪽에 저렇게 밀집되어 있다는 건데, 그럼 여기를 트럼프가 만약에 점령을 한다면 여기를 점령하고 싶어 하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기존에 그 타격했던 군사 기지 북부까지도 거기에서 잔존 전력이 또다시 시설을 복구하면서 거기를 게릴라전에 주둔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소수의 병력으로 주둔시키면서 경계와 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략 표적, 저장소 이런 데는 전략 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강도 점령을 하고 경계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작전을 분리하겠죠. 근데 김덕일 박사, 예. 저런데 다 지금 요새화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요새화가 되어 있을 거고요. 아마도 치열한 어떤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경우 봐도, 그러니까 상륙
공격할 때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지 알 수 있겠고 예. 이제 폭격을 해서 공습하는 것과 점령하는 얘기 또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점령 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 여기를 만약에 점령한다든가 뭐 점령이 임박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란도 여기를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것이 이제 아니다 생각됐을 경우에는 공격을 할 수 있겠고요. 원유 시설을 공격할 거면 완전 이제 불바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상륙해서 이제 점령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점령했던 미군의 사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려면은 어쨌든 지상군 투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반 교수님. 예, 엄격히 말하면 이제 지상군 투입이라기보다는 이제 상륙군 투입이죠. 그러니까 상륙군은 기본적으로 섬, 해안 이런 걸 투입하면 이제 상륙군이라고 예. 하고 지상군 투입이라고 하면 수도를 점령해서 수도를 대상으로 해서 정치 권력을 무너뜨리고 거기를 장악을 하고 예.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상륙작전을 보통 하면 그게 지상전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지금의 병력은 2,200명, 그다음에 추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증원되는 전력도 2,200명이면 이거는 이제 상륙작전에 이제 목표를 두는 것이다라고 봐야겠고 하르그 섬이 그래서 상륙작전이 이제 섬을 장악하는 식으로 훈련을 받는 게 이제 해병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르그 섬이 주요 그 상륙 거점이 될 것이다. 상륙 목표 지역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호르무즈 해역 근처의 해안선도 상륙 목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게 이제 결국은 원유가 이제 제대로 이게 통항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호르무즈 해역 인근의 해안 시설까지도 장악하는 것을 상륙작전의 목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지상전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아직까지 좀 거리를 둬야 된다. 다만 이게 지상적으로 가는 어떤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측면에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전면적인 지상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륙전은 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보내는 것 같다라는 설명해 주신 건데, 아니 근데 사실 트럼프 속내가 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락가락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아니 어디에도 병력, 지상군 나는 배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아니 안교시 교수님 그런데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이건? 이거는 이제 작전적 모호성과 그다음에 전략적 마비 뭐 이런 걸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원래 합참 위주로 해서 통합군 사령부가 주도해서 전장을 이렇게 끌어나가는데 여기에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라고 하는 정치 전략이 애매하게 융합이 되니까 레버리지도 행사도 하면서 이게 군사적인 작전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네. 그러니까 협상 레버리지를 같이 항상 가져가면서 군사 카드를 꺼내니까 이렇게 복잡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게 2개 축선이냐 3개 축선이냐가 얘기가 나옵니다. 즉 하르그 섬과 해안가에 대한 상륙 작전이 1개 축선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핵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고 제거하기 위한 특수임무부대, 육군 특수임무부대 이게 2개 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82 공수사단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까지 가면 3개 축선이다 그러면 이게 82 공수사단 얘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거 상륙작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테헤란에 투입을 해서 테헤란을 장악하고 이런 것까지도 이제 구상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지상전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게 축선이 될지 3개 축선이 될지 아니면 정말 극한의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수단일지 이게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트럼프가 선택지, 지상군을 투입할 그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그 시나리오를 저희가 외신 종합과 또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부터 검증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하르그 섬 장악인데 일단 아까 수천 명이 중동으로 가고 있는데 이 규모는 충분하다, 상륙전을 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어떻게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우선 하르그 섬을 장악하는 데는 한 3단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트리폴리함이 상륙 강습함이죠. 해병대 병력을 싣고 거기에는 F-35 브라보 해병대가 운영하는 전투기를 싣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해병대를 바로 상륙을 하면 거기에 잔존하고 있는 병력들이 상륙작전 때 반격을 감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피해가 커요. 노르만디 상륙작전도 그랬고 보면은 그 상륙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피해가 크거든요.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F-35 브라보가 그러니까 항공 타격을 할 수가 있어요. 공중 타격을. 그래서 반격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줄이고 그게 여건 조성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해병대가 이제 들어가서 현지 잔존 세력하고 싸우고 점령을 하고 그게 이제 2단계고 점령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 점령지에 대해서 경계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3단계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일단 점령까지는 쉽다 하더라도 그건 하려면은 후속 증원 병력도 있어야 되고 후속 군수 지원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써야 될 뭐 타냐,
그다음에 주부식 이런 것들이 계속 보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점령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령이 그다음에 어떤 작전 시나리오로 가는 어떤 출입구, 시작이다. 시작이 될 수 이렇게 있다. 볼 수 있죠. 이걸로는 추구가 안 된다. 이런 설명이신 거예요. 예, 예. 아니 근데 김덕일 박사. 예. 일각에서는 저렇게 호르무즈 해협보다 사실상 이란의 심장인 더 중요한 하르그 섬이 저렇게 막혀버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판사판이다.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에 기를 싹 뿌리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데요. 기뢰를 뿌리면서 이제 자폭 시나리오로 갈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예. 돈줄이 끊기게 되는 거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혁명 수비대도 전비 조달에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럴 거면은 아예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서 모든 배도 못 지나가게 하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뢰를 살포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하르그 섬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뭐 지배를 당하거나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명분이 생기게 되겠죠. 다음 같은 경우는 사우디 뭐 아람코라든가 중요한 걸프국가의 석유 시설들을 이제 도저히 우리 이제 뭐 가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차별적으로 석유 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시나리오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르그 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럴 가능성이 지금 거론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란 남부 해안을 장악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거기서 그냥 군사력을 물리적으로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거기에 지금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국경 분쟁, 그 영토 분쟁 중인 섬이 작은 게 3개 있습니다. 호르무즈예요. 예. 그럼 거기를 점령하겠다. 그래서 호르무즈를 뚫겠다. 거기를 안전을 확보하겠다라는 건데요.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군사평론가 한 분이 해주신 얘기 저 기억하는데 뭐냐면 네. 호르무즈 잘 보시면 V자를 거꾸로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네. 모양이. 그러면 이제 거기 미군이 들어가게 되면 삼면 어디에서 미사일과 드론이 날라올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야 돼요. 그게 연안은 해안은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더라도 그 뒤쪽에서 드론이나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쏘게 되면 미군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하거나 무방비 상황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게 거론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미국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핵물질, 농축우라늄 같은 거를 탈취해 온다는 건데, 김도열 박사님, 예. 이거 실제로 가능합니까? 작전은 이제 실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반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그 특수전에 사용되는 수송기들이 지금 계속 이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네이비실이라든가 이제 델타포스 같은 이제 특수부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런 핵 물질만 전문적으로 이제 해체하거나 희석시키는 그런 이제 육군 지원 부대도 이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행을 하려면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이게 내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그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현재 이란 측의 발표로는 이렇게 잔해 속에 지금 묻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파내기 위해서 또 공병 부대가 들어가서 이제 계속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한 작전이 소모될 것 같고, 또 이제 이스라엘과 공조한다는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미군이 이런 작전을 할 동안 외곽 지역은 이스라엘이 뭐 이제 방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이제 단시간 안에 끝나면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륙 지역까지 가는데 이제 적어도로 이제 비행기가 갈 경우에는 또 이제 공격당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이제 상당히 오래 걸릴 경우에는 이제 이란의 집중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이게 실패할 경우에는 이제 고립이 되겠죠. 천여 명의 병사들. 그래서 이것이 하여튼 뭐 실행은 가능한 작전이긴 합니다만 성공 가능성은 저는 반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이제 트럼프의 또 최후 통첩 시간이요. 지금이 이제 한 4시 55분이니까 또 16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저희가 또 내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세 분과 함께 하르그 섬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